네. 아,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아, 제가 원래는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이 트럼프 푸틴 회담 이후에 어떤 뭐 정세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저는 이제 계속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 했는데 참 어이가 없고 좀 웃긴 게, 트럼프와 푸틴이 이제 핀란드 맞죠?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제 단독 회담, 그러니까 뭐 다른 배석 없이 이제 통역만 있는 상태에서 단독 회담을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푸틴 쪽,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냥 뭐 회담 잘 됐다 뭐 이런 정도만 하고, 그 뒤로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그러니까 뭔가 이 트럼프와 이제 푸틴 그런 다른 채널 뭐 CNN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뉴스위크라든지 뭐 이런 논설을 많이 내는 그런 쪽 언론에서는 푸틴과 트럼프 했는 얘기는 밑에 이제 트럼프의 참모도 모른다. 둘만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공개 회담이 있었죠.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약간 이제 공격받는 이제 뭐 그런 뭐 상황에 일단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틀림없이 이제 두 명이 이제 서로 이제 회담을 하고 이제 어떤 뭐 암묵적인 합의는 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은, 뭐 대략 이제 어느 방향일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명확한 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뉴스를 이렇게 좀 적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그래 되면 음모론 뭐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몇 개 못 찾고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가설은 그리고 필요해요. 가설은. 예, 그렇죠. 가설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설이라는 게 트럼프 트윗 하나면 다 깨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이제 푸틴 사이에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푸틴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북한을 약간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이제 어떤 카드가 이제 그렇죠. 협상의 카드가 이제 되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둘이 만나서 푸틴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넣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더 큰 건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그 큰 건이 바로 이제 어떤 지금 이제 정세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일 큰 먹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먹거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래 중국의 어떤 뭐 지금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움직이는 금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로 그거를 이제 딱 서머리해서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어디 학교 이제 경제학과 교수로 가면 될 텐데 그걸 서머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은 정황상 기사를 이렇게 딱 읽어보면은 그런 이제 감이 이제 옵니다. 그게 중국이 어째 보면 이제 세계 시장의 매물로 곧 이래 조금씩 요 조금 잘려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중국 기업이 아니고 중국의 전체 뭐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뭐 잘못하면 이제 땅도 뭐 그럴 수 있고 뭐 이게 굉장히 중국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런 뭐 뭔가 그쪽이 아닐까 그냥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존 볼턴이 백악관 트럼프 푸틴 2차 정상회담 연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 대선에 관여했다 안 했다, 그렇죠. 요 이슈에서 이제 말실수를 조금 했던 부분이 있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말실수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뭐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러시아 개입했다는 말은 아니고, 일단 그게 뭐 문제가 왜 되느냐, 뭐 모든 정보기관들이 뭐 그런 선거에 개입할 수도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트럼프 정리하고 이제 푸틴을 만나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올해 가을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 커넥션 대선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일단은 뭐 푸틴 말이 이제 뭐 100%
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단 푸틴은 끝까지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거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진영에서 끝까지 집요하게 이제 그 뭐 공격을 하는데 지금 뭐 FBI 쪽 그 전직 FBI 소속인 사람이 이런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통이 나서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최에서 이제 곤란하게 되어 있는 예, 그런 지금 건도 그 있습니다. 선거 예. 본부의 그 측근이 트럼프 측근이 지금 뭐 러시아 커넥션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결국 그 FBI가 CIA가 그 누구야 트럼프 선거 캠프를 도청하고 있었다, 감청하고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됐다. 이러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러시아 트럼프와 푸틴 사이의 이제 뉴스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딱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저희 그 백영래 기자님도 이제 트럼프 트윗을 이제 그렇죠. 굉장히 분석을 잘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하고 하시지만은 지금 보면은 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업무 분장을 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트럼프는 잡. 그 다음에 마가 그 메시지 그게 이제 메시지 마케팅인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마가는 메시지를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그렇죠. 마가를 그 메시지를 그냥 딜리버리 하는 역할. 딜리버리 하고 잡. 그래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그것도 이제 좋은 방향이 이제 선동인 거죠. 그게. 짭이면 직업. 일자리.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 붙었는 게 이방카가 그 그래프를 그러니까 취업률 그래프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은 드러나는 외교, 그러니까 악수하는 외교. 예를 들어서 이제 푸틴과 악수를 한다든지 EU 쪽하고 이제 그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수하는 외교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폼페오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빠르게 이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폼페오가 우리나라에 이제 올라오고 했을 때에 문재인 아팠다고 예, 핑계댔죠. 여하튼 뭐 이 아프다고 이제 안 만나게 되고 이제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폼페오 쪽에서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좀 조심해서 보고 있는데 폼페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북한 석탄 환적입니다. 그죠. 한국에서 예, 지금 뭐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이제 물러서고 있는 처음에는 뭐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뭐 그 인력이나 뭐 이런 게 그 정도까지 이제 감사할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뭐 이렇게 물러났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주나 다음 달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 그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폼페오 쪽에서 아예 이제 대놓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은 밀수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북한 석탄을 그냥 몰래 사들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샀는 것까지는 이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 환적했다는 게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재수출 다른 쪽으로 이제 그렇죠. 나갔다는. 그리고 이제 그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에 뭐 갑자기 어리버리하게 그 어떤 물건이 들어와서 통관을 하게 되면은 배에서 내리는 그는 무조건 관세청이 관여를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이게 어느 부서가 이제 담당인지도 좀 모르고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뭐 일부러 피해가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이제 그것도 이제 구분 못하는 그리고 통일부 갔다가 외교부 갔다가 북한 석탄이 물론 외교 문제이긴 하지만은 관세청 문제지. 예, 일단은 관세청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청이 뭐 확인을 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뭐 일단 러시아에서 왔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뭐 청와대 사람들은 그 관세청이 담당했다는 거를 아마 잘 몰랐던가 봅니다. 그 왜 제가 이제 그 북한 석탄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 VOA 뉴스를 보면은 7월 17일 날 처음에 한번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일 날 한 건, 18일 날 두 건, 19일 날 세 건, 20일 날 두 건, 세 건, 그 다음 21일 날 세 건.
북한 석탄 뉴스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다루고 있죠. 예,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도배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건으로 인하여 이 폼페이오하고 그다음 하일리가 이제 그 유엔 주재 미 그 헤일리. 대사인데 헤일리. 헤일리가 미 유엔 주재 미 대사인데 이 두 명이 직접 그 비공개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이제 했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갔는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에 나도 갔었어.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 사전 그 전에 같으면은 굉장히 또 간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 가서 이제 언급했는 내용 중에서 뭐 주요한 거 몇 개를 제가 이제 딱 하면은 북한은 뭐 정제유를 불법 밀수했다. 그리고 뭐 유엔 설정한 상한선 초과는 뭐 하나 벌써 했고 그다음에 선박간 불법 환적 그다음에 이게 89차례나 됐다. 오. 이미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카운팅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매일 자료 하고 수집만 있거든, 하고. 매일. 예. 그다음에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나 지상 국경을 통한 밀수 당사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밀수 당사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법을 우회하겠다고 하는 점이라며 북한으로의 유류 반입 금지 규정에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일부 국가들이 일단 현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일부 국가 안에 일부 국가들이거든요. 들인데 그 안에 이제 지금 한국도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무언에 이제 압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봉이잖아요. 봉. 네, 뭐 그렇죠. 예.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공이죠.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알 수 예, 없지만 예. 뭐 양쪽이 다 근데, 알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참 웃긴 거는 폼페오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고 비핵화와 관련해 계속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을 강했다.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한테 러시아.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이쪽에는 이제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걸 압박을 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닌 거야. 타겟이 지금 대한민국을 깨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제 제재 대상이 되겠네요. 옛날엔 예. 이거 같이 제재하는 협력을 해야 되는 국가에서 이제는 제재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요즘에 계속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중국 은행에 대해 중국에 있는 뭐 은행에 대해서 또 제재 추가 제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다 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배에다가 이게 이 물건을 실으면 제가 항해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비해를 발행해 준다고 이게 선화증권이 우리 배에 이런 물건이 얼만큼 실렸고 누가 이거를 오더했고 누가 또 이거 받을 거냐. 이거를 갖다가 비해를 줘야지 발행을 해가지고 이 주면은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지 돌고 돌아서 이게 돈이 또 역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도 이 비해를 받았고 알았을 거란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이 돌았을 건데 그러면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순간에 그냥 줄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 언론은 이제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 언론은 안 하는 얘기를 북한 노동신문이 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남조선 경제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친미화가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지금 보니까 그 위성 발사하는 그쪽 시설들을 다 해체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우 우리 정은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한 것 같으면은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중국 시진핑이 지시를 해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하던 것들을 전부 다 중단하라고 오다가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시진핑 관련 게시물들을 다 떼라고 지금 그러고 그 방송에서
우리가 뭐 시진핑 주석 이렇게 공식 호칭을 붙이는데 그냥 시진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뉴스에서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갔으면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게요. 중국이 이 박살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진핑 주석이 독재하려고 하고 있다. 독재 국가에서 시진핑 보고 저 새끼 또 독재자야.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중국 시진핑이가 지금 미국하고 덤비다가 무역이 다 끊어지니까 중국의 다른 군벌들도 지금 피해가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박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완전히 이제 친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 됐을 때 중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뭐 촛불 혁명 때도 뭐 촛불 집회 때도 중국 애들 많이 왔다고 기사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중국 봉황 코인인가 거기서 중국 회사에서 비트코인으로 이 받아가지고 한국의 탈북자들한테 그 비트코인 뭐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엮여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한테 가가지고 새해 신년 인사도 하고 8끼 혼자 밥도 먹고 생쇼를 했고 그런데 지금 중국도 박살났지 북한은 미국 쪽으로 돌아섰지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권은 고립된 거죠. 그다음에 석탄 문제로 지금 제재를 해버리면은 문재인 정권은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그 노동신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정도가 되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을 발가락에 때려본다는 얘기, 갖고 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저 청와대에 앉혀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인 거죠. 지금 그냥 그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청와대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특히 강경화라든지 이제 장관 통일부 장관하고 보면은 그분들은 그냥 안 들려 뭐 그냥 뭐 안 들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내 갈 길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그런 내용이 딱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 이제 같은 장소에 이제 가서 강경화도 이제 그 갔거든요. 그 폼페오가 이제 이게 북한 석탄 환적 문제 들고 이제 유엔 안보리 이제 찾아가서 브리핑하는 자리에 강경화도 이제 무슨 이제 첩보를 받았겠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가서 안보리 안에 이제 참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저 강경화가 제일 중간에 앉아서 다른 이제 여러 에티오피아까지 들어있는 거 보면 안보리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뭐 유엔 뭐 다른 뭐 국가의 이제 대사들이 이제 초대해놔놓고 뭔가 이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안보리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고 강경화도 이렇게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뭐 했었는데 요 보면 폼페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재 이행 안 되면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 줄어. 제재라는 게 줄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경화가 유엔에 가서 이제 한국의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을 이제 했답니다. 그 유엔의 이제 뭐 관계자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시기상조 낭북 경험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이제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오가 VA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밑밥을 던지고 이제 북한 선택하고 했으면은 자기가 그래도 이제 정부 기관의 장관인데 여러 경로로 이제 소식을 접했을 텐데 안 들려인 거죠. 석탄 환적은 안 들려인 거죠. 그러니까 강경화가 영어를 말만 할 줄 알고 리스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그건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 아, 한국말도 안 돼. 예, 한국말도 이제 뭐 일단은 안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부러 좀 들으라고 VA 코리아가 나와서 이제 충분히 일단 뭐 폼페오든 뭐 트럼프든 하는 말을 다 원문도 적고 번역도 해서 이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들린다는 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두 부분은 좀 이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만나고 뭐 이래 이 표정이 요는 뭐 그냥 뭐 항상 저는 이제 사진을 보면 표정을 좀 주로 이제 보는 편이라서 했는데 예,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보면 북한 석탄 환적 문제가 어찌 보면은 드루킹은 국내 문제거든요. 예. 국내 문제인데
그 석탄 환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냥 뭐 바로 이제 낭떠러지 바로 이제 번지 점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만 예. 도움은 돼요. 국제사회에서 예. 한국 뭐 신뢰도 떨어지는 거 어느 게 얘네들한테 중요해? 아예 안 중요해. 그런 이제 일단 신뢰를 떨어뜨리는 관심이 없는 행동을 애들인데 뭐 걔들한테 예. 속이 경일기지. 하고 있습니다. 그 우이독경은 강경화가 이제 우이독경이겠죠. 원래 그 꿋꿋합니다. 예, 강경화가 예, 굉장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뉴스가 이제 왔는데 이제 폼페오가 또 뭐 뭔가 이렇게 뭐 협박을 한다든지 뭐 뿌리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북한이 요 청문회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폼페오가 이제 발언을 했는 내용인데 북한 핵물질 여전히 이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에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는 부분 중에서 이제 비핵화 하는 데 있어서는 생화학 무기를 이제 없애는 것도 비핵화 과정 중에 이제 포함된다. 요렇게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진술을 해줬습니다. 예, 아무튼 그 뭐야 북한은 핵을 지금 중단을 비핵화를 하지를 진전을 안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군 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지금. 제가 이 그 영상이 지금 한 1분 50초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그 설명하고 발표했는 내용에 대한 이제 짧은 뉴스가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틀어봤으면은 예, 뭐 그러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볼륨을 볼륨 마이크는, 되어 있는데. 예. 네. 마이크 여기 대시면 트세요. 왜 안 하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유엔에서 예. 폼페이오가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가서 폼페이오가 이제 그 어떤 대북 제재 연결이 위반하는 문제가 있네요. 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잘 되던 예. 게 왜 안 돼? 예, 안 되면 그냥 말씀을 자, 해주세요. 예. 네. 예, 잠깐 뭐 그- 플레이가 잘 안 되네.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건 상관하지 아니, 마시고 아니, 그냥 예, 하세요. 예. 이거는 플레이는 아니, 플레이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하세요. 하시라고. 예, 그 얘기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키워드입니다. 그 비핵화에 이제 비핵화가 그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그 북한을 계속 이제 그 제재를 하면서 이제 올가매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자꾸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북한 이제 뭐 상품이나 물품들이 지금 거의 뭐 밀수되는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밀수 자체를 이제 중단해야 된다 하는 거 중단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밀수 국가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뭐 명확하게 지칭을 안 해도 안 했지만은 여하튼 이제 좀 한국 좀 들으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 대표님 뭐 자, 하시는 예, 말씀? 고생을 하셨고 저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 이건 국가 이제 전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 2함대가 이제 부활을 11년 만에 부활했는데 거기 항공기가 병력이 45만 명이고 뭐 함정이 뭐 140척 뭐 그렇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이 지금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북해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죠. 대서양 북해. 예.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있고 루마니아의 그 사거리 2,500km짜리 이지스 육상형 이지스 체계 이지스 어쇼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도 깔려 있고요. 폴란드에도 미군이 들어가 있고 지금 루마니아에 미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뒤에 프랑스나 뭐 소위 말하는 유럽, 독일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독일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이 독일이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아주 밀착돼 있고 또 메르켈이 동독 출신에다가 또 푸틴하고 뭐 학교도 옛날에 뭐 같이 나왔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러시아를 고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동독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 독일을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손을 보는 그런 작업, EU 전체를 손을 보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고립이 되니까 어디로 그럼 미국 말 들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야 중국 그러니까 또 카자흐스탄에다가 미군 기지가 깔려 있고 몽골에도 미군 기지가 이미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과 몽골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고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나올 데가 지금 뭐 없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고립을 시켜놓고 너 내 말 들을래? 뭐 유가 좀 올려줄까? 내 말 들어 푸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길을 들인 다음에 중국을 야 저거 죽여가지고 나눠 먹자. 예를 들어 중국에 내전이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 러시아는 미국 그 무기를 또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수호에 관련된 이 뭐 엔진이나 이런 거 불법 무기 러시아 무기를 불법 카피해가지고 자기들이 갖다 팔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죽어야지 러시아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외신 번역 기자님들이 번역하신 기사가 올라간 적이 있죠. 지난주에도 저희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 이슈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중국 겨냥한 미러 동맹 안 될 이유 없다 하는 내용을 그 미국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라는 그 매체에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이 쓴 그 글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게재됐다고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그 소련의 그 불안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비 격차, 역사적인 영토 분쟁 이런 것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여러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 지적 재산권의 문제라든가 그 여기 있었죠. 아이고 못 찾겠다. 여기 있네.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일자리와 관련한 그 막대한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 그 다음에 그 중국이 군사 기밀을 도둑질을 해감으로써 수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저거는 뭐 러시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신동맹 미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공통된 잠재적인 적 중국을 타겟으로 겨냥해서 할 수 있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있다. 과거에는 이제 핑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소련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키웠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중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러시아를 키우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큰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러시아 1년 국방비가 한 50조 조금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4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러시아가 뭐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군대를 지금 뭐 신무기 개발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미 해외로.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러시아를 키워줘도 중국 죽이는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지만은 러시아가 다시 과거처럼 부활해서 뭐 미국을 견제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을 죽이는 뭐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뭐 김정은이가 뭐 러시아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뭐 다 들었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같이 미국 쪽에 붙어버리면은 중국은 박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중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도 운명이 이제 조만간에 머지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노회찬 씨 뭐 자살인지 제거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뭐 이런 나름대로 그쪽 동네 왼쪽 동네 그 거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비명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저쪽도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그 경찰 수사권 독립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쵸. 이제 이 갑자기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문재인 정권
늘 미국이 버렸다, 끝났다 이런 신호가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이재명, 은수미 뭐 무슨 뭐 조폭하고 연관돼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청원이 뭐 엄청나게 들어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7만 명이 뭐 청원했다는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는 쪽으로 이제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여적죄까지 간첩죄까지도 같이 이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살아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그 기준과 원칙 그대로 적용하면 벌써 아웃되고도 감옥에 가서 여러 달 밥 먹고 있겠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이건 언론의 문제가 커요. 하여간 저희가 닥치고 외신 얘기를 하는 기획해서 진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들에서 비롯이 되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길어졌네요. 뭐 이렇게 러시아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권 기자님이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게 노회찬 씨는 뭐 뇌물 받고서 뭐 스스로 끊었는지 제거됐는지 그렇게 됐는데 뭐 다시 영웅 만들기에 의해서 국회장을 채운다는 이런 참 가슴을 칠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슴 아픈 죽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미용 전 그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가 어저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어찌됐건 여자 입장에서 같은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해야 된다, 탄핵 불가하다, 탄핵 때문에 죽겠다 이런 식의 격렬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저는 이분 존경합니다. 그 용기 낼 수 있는 좀 특히 여자로서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병이 있으셨대요. 루푸스병이라는 뭐 특이한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폐암인가 간암인가 해가지고 지난 2월달에 선고를 받고 전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뒤늦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도 뭐랄까요. 해코지를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장례식장도 공개를 안 하고 하여간 제복 입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마다하고 있고 유족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뇌물 받아서 자살한 사람은 영웅 만들어 놓고 정말 나라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정의를 부르짖던 진짜 이 가냘픈 굉장한 미인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뵌 적이 있는데 뭐 이분이 뭐 대한애국당의 뭐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지만 소속을 떠나서 저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정치를 하셔도 좋고 일을 하셔도 좋고 진짜 오피니언 리더로서 최선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그 영면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온 그 추락에서 그렇죠. 해병대 마리논이 추락해서 이제 많은 병사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제 순직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대통령이 아니잖아.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김정숙 아줌마는 연극 영화 보러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미친 것들이죠. 동네 잡것들도 그렇게 안 해. 동네 양아치도 그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6.25 때 6.25 행사 또 뭐 아프다고 해가지고 빠져버렸지. 그리고 우리 연평해전입니까? 전사자들 추모하는 행사도 빠져버렸지. 그리고 우리 수리온 마리논 추락해가지고 병사들 죽었는데 영화 보러 간다고? 에라이 미친이 잡것더라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이야. 통수권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쉬어야 된다고 강제 휴가 보냈다고 하더만. 강제 휴가. 이런 게 가능해요? 강제 휴가를 보낸다고 기사가 났더만요. 한 달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휴가 가기 시작해서 맨날 가던 사람이 뭘 또 휴가야? 그러니까는 그게 조선일보가 어딘가 났어요. 아니면 이 사람 심각한 병이 있던가, 일을 못할 심각한 병이 있던가 이거는
저 물러나야 될 사유가 되기도 그러니까 해요. A4를 들고서 차범근 감독하고 이야기할 때도 A4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이거는 뇌에 암이 있든지 이건 치매라고 이거는 국가 수반으로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데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제로 휴가 보낸다고 뭐 그렇게 기사까지 난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국정농단이지 지가 뭔데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해야 가는 거고 하는 거지. 국민 여러분 지금 청와대가 개판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비대해져 가지고 지금 뭐 개나 소나 지금 다 들어가 가지고 무슨 비서관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죽음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한 사람이건 못한 사람이건 일단 세상과 작별을 하고 떠나는 거는 뭐 슬퍼하고 애도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슬픔에는 분명히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소중한 값진 죽음은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고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군인, 경찰 이런 이제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회피하면서 최고 어떤 국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발로 나가주면 좋은데 안 되면 뭐 자연사라도 강제 자연사라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자 오늘 굉장히 방송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자 오늘 6번째 맹세의 닥치고 외신 읽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그리고 좋은 뉴스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